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이메일, 모든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자물쇠가 단 하나의 맞는 열쇠로 그냥 확 열려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 현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미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협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급한 상황을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쭉 훑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체 양자 컴퓨터가 왜 위협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맞서는 새로운 방패, 바로 팔콘 서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고랜드 블록체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당연히 이 새로운 기술의 대가, 즉 성능과 비용 문제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디지털 세상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위협. 도대체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활동, 사실은 공개키 암호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 덕분에 안전한 거거든요. 이걸 쉽게 자물쇠랑 열쇠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물쇠, 즉 공개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자물쇠로 중요한 정보를 잠가서 여러분한테 보내겠죠? 근데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 개인 키는 세상에 딱 하나, 오직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강력한 원리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누군가 이 세상 모든 자물쇠를 그냥 한 방에 다 열어버리는 그런 만능 열쇠를 만들었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바로 그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암호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거죠. 이 만능 열쇠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994년에 나온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의 보안 기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아주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건 지금 컴퓨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쇼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를 써서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버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부분의 블록체인도 똑같은 보안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건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위협인 셈이죠. 에이, 아직 쓸만한 양자 컴퓨터도 없다는데 괜찮은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지금 수집하고 나중에 해독한다는 공격 방식입니다. 해커들이 지금 당장은 못 풀어도 여러분의 금융거래 기록이나 비밀 메시지 같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일단 통째로 저장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딱 나오면 그때 가서 예전에 훔쳐둔 데이터를 마치 냉동식품 해동하듯이 싹 다 풀어보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창에 맞설 새로운 방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방패는 격자 기반 암호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소인수분해 문제랑은 아예 결이 다른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공간에 수많은 점들이 3차원 격자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다고. 근데 이게 3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천, 수만 차원으로 확장된다면요. 그 복잡한 미로 속에서 어떤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냐? 이걸 찾는 문제는 양자 컴퓨터한테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가 됩니다. 팔콘 서명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사실 양자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후보 기술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팔콘이냐?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그냥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바로 NIST가 몇 년 동안 깐깐하게 테스트하고 이거다 하고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이에요. 공인된 거죠. 둘째, 서명 크기가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작아요. 이게 블록체인처럼 데이터를 계속 쌓아야 하는 곳에서는 정말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핵심인데 서명을 만들 땐 좀 복잡해도 그걸 확인하는 검증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하나하나를 수많은 컴퓨터가 다 검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른 검증 속도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이론은 그럴싸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돌아가긴 하는 거냐? 궁금하시죠? 이제 이 멋진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랜드 블록체인의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알고랜드가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 팔콘 서명을 써서 실제 돈이 오고 가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보안 거래를 성공시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양자 보안이 더는 실험실에 갇힌 이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자산에 지킬 수 있는 현실 기술이라는 걸 세상에 딱 보여준 거죠. 아니 그럼 알고랜드는 그걸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기존 방식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똑똑한 방법인지 알 수 있어요. 원래 계정은 ED5519라는 하나의 암호 방식에 꽉 묶여 있어서 양자 공격에 그냥 뚫리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알고랜드는 로직 시그네처라는 뭐랄까 작은 미니 스마트 계약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팔콘 공개키를 쏙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이 팔콘 서명 확인해 라는 새로운 명령어를 실행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블록체인 전체를 멈추고 업그레이드하는 하드포크 같은 대공사 없이도 마치 앱 업데이트하듯이 새로운 보안 기술을 착착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양자 보안 거래 과정은 놀랄 만큼 간단해요. 그냥 도구 써서 팔콘 키를 하나 만들고요. 그럼 그 키에 연결된 일반 알고랜드 주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엔 똑같아요. 평소처럼 그 주소로 코인 보내고 거래할 때는 그냥 팔콘 개인 키로 서명만 하면 끝. 뒷단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검증은 아까 말한 그 로직 시그니처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보안을 얻는데 공짜는 없겠죠? 세상에 좋은 게 다 그렇듯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성능과 비용 문제를 아주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가는 바로 서명 크기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기존에 쓰던 25519 서명은 크기가 64바이트밖에 안 해요. 근데 팔콘 8이는요? 거의 666바이트, 10배가 넘게 커집니다. 다른 후보인 딜리튬은 뭐 비교도 안 되게 크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서명이 10배 커진다는 건 블록체인에 저장해야 할 데이터도 10배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국 저장 비용이나 네트워크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안을 얻는 대신 비용을 내는 거죠. 명확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하지만 팔콘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칭성이라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키를 생성하는 시간, 즉 파란색 막대는 팔콘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길죠? 서명을 만드는 과정이 좀 느리고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녹색 막대, 바로 검증 시간입니다. 이걸 보세요. 팔콘의 검증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서명할 때 한 번은 좀 수고스럽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명을 확인할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싸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위해 태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그래프를 보면 팔콘의 강점이 더 확실하게 보이죠? 거래 하나를 검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팔콘OE가 다른 경쟁 기술들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블록체인이 초당 얼마나 많은 거래를 처리하느냐, 즉 네트워크 속도는 결국 이 검증 속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콘의 이 빠른 검증 속도가 네트워크가 느려지는 걸 막아주고 높은 성능을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알고랜드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 세계적인 보안 업그레이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블록체인 업계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글은 우리가 매일 쓰는 크롬 브라우저에, 애플은 아이메시지에 양자 보안 기술을 넣고 있어요. 인터넷의 뼈대를 책임지는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회사들도 자기네 네트워크를 지키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건 그냥 기술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쓰는 인터넷의 기반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그런 거대한 전환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1994년에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경쟁해서 이제 퀀텀 모멘트, 즉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인 위협이 될 2030년대를 향해 그야말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양자 컴퓨터라는 거대한 창과 팔콘이라는 새로운 방패, 그리고 알고랜드의 용감한 도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지켜낼 만큼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특정 기술 기업이 아니라 바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